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딜라이트 유한중이라고 합니다. MBTI는 그냥 예전에 그냥 사이트에서 검사해봤을 때 ESTJ라고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는 꼰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자라고 하던데요. 그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감보다는 항상 문제 해결이 더 우선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약간 좀 꼰대 스타일이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딜라인 공풀로 모르면 럼블 공만 떨어뜨려 줄래? 걸게 내가 천천히. 함주경 장전 밀어내고 사승경 이걸 한번 치어서 딜라인. 딜라인 이퀄라이저. 가봐. 라칸이랑 럼블 연계가 한 방에 이 한타 끝냈어요. 볼게 나. 옹 물면서 볼게. 밀어내기. 오. 찍고 그래도 한타 빼도 돼 왕호 형. 나 한번 빼고 공항 빼고. 이거 좋아 보여. 이거 좋아 보여. 이 한 번에 너무 잘 뺐어요. 알리만 맞고 제리가 오고. 와 이러면은 정난사 비껴라. 뒤에서. 와. 그립 같은데요 이거? 와 딜라이트도 진짜. 와. 알리 스타일 마. 나이스. 음미 그냥. 몇 타임? 나이스. 반면 같은 거 봐봐. 넥스야. 이겨졌어요. 딜라이트. 맞아 일단. 그리고 순간 폭딜이 나와요. 이들 이것도 다 있어. 딜라이트. 그럼 롤은 어떻게 접하게? 롤도 원래 다른 게임을 하다가 친구가 롤도 한번 해봐라, 롤도 유행이더라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점수가 확 올라가서 그때 생각을 가졌는데, 삼촌이 학교 끝나면은 PC방 데려가지고 게임비랑 음료수 하나씩 맨날 사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촌이 좀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밀어주는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집을 가면은 삼촌이랑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창문 열고 게임하다가 항상 이게 잡생각이 많은 성격이라, 그냥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혼자 어떻게 그냥 미래를 그려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대로 가다가 이거 큰일 난다. 고1 겨울방학 12월 달쯤에 생각을 다시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마스터를 찍어야지 이제 테스트를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T1 공지가 떠가지고 T1 테스트를 그때 아마 지금 닉네임 말하면 좀 유명한 선수들이 많을 텐데 그때 막 버돌, 클로저, 쌈디 저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연습생들이. 딱 떨어져가지고 속으로 이제 욕하면서 에이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또 젠지 쪽 스카우터님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제 처음에는 바로 미팅을 하자고 해서 나이스 가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말이 바뀌어서 테스트 먼저 보자길래 그냥 약간 말장난 하나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코치님이랑 상의 없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또 어쨌든 코치님의 선택이 우선이어야 되니까, 저는 스카우터니까 코치님 상의한 다음에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다 테스트를 보자, 그리고 기존 연습생 친구들도 있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잘하던 플레이도 잘 못하게 되고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환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설프더라도 항상 주도적으로 말을 해주고 입이 열려 있어가지고 제일 눈에 띈 연습생이었어요. 그래서 뽑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냥 두 번째 안에 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캐리어 선수였었어요. KG라고 이제 연습생들 아마추어 대회 리그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처음 이렇게 공을 뽑아서 만나는 상대가 이제 DRX, 그때 이제 캐리어 선수가 있었던 팀이었었는데, 그때 아마 처음으로 캐리어 선수를 이겼었을 텐데 바로 첫 대회에서 첫 만남을, 그때 그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환준이가 제일 늦게까지 연습하는 선수였고 제일 빨리 출근하는 선수였어요. 누구를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리더는 아니고, 누가 와도 어우러져요. 형이 와도 동생이 와도 처음 보는 친구가 와도 다 잘 어우러져요. 어디에 넣어놔도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는, 그냥 잘 맞는. 먼저 프레딧 브리온입니다. 네,
프레디 브리온 정말 해나 딜라이트. 아무래도 이 신인들은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신인들의 그 패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또 기대치가 올라온 상태예요. 이게 기대컨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좀 기대치가 그렇게 있던 팀도 사실 처음에 아니었던 건 맞기 때문에 처음에는 1군을 계속 갈 팀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브리온으로 그 최봉 감독님이 가게 되시면서 이제 젠지 때 인연이 있다 보니까 저를 좋게 봐주셔서 뽑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젠지에 있을 때 키울만 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테스트를 안 보고 그냥 뽑은 거기 때문에 뭐 첼코 이런 거 경기를 봤을 때 확실히 좀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서폿은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제가 장착해주지 않아도 이미 장착돼 있던 선수라서 그런 점이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데뷔 이후에 2패 정도를 하고 디플러스 기아전에서 이제 프레디 브리온이 승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도 보면은 알리스타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알리스타라는 챔피언 자체가 되게 탄탄한 것도 맞는데 사실 몸을 앞으로 쏠리고 또 많은 서포터들이 어려워하는 픽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챔피언으로 좀 망설이지 않고 또 최전방에 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서포터에게 제일 요구하는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소화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느낌이 있는데 좀 싹이 있다 이런 인상이긴 했죠. 오히려 브리온 때 이제 느꼈던 감정은 생각보다 LCK 할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아마 개막전이 젠지 경기였었나? 저희가 이제 그 룰러 라이프 두어를 솔킬을 딴 적이 있었는데 솔킬 한번 따면서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딜교는 기각. 룰러 잡고요. 룰러 잡았습니다. 전득점 파볼. 노틸러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예. 진도 도망갈 수단이 없었어요. 스펠이 있다고 해도 어떤 무대? 현장? 이런 크기에 따라서 커다란 현장을 경험해봤냐 못 해봤냐에 따라 중계진으로서도 좀 경험한 바가 굉장히 달랐어요.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규리그라던가 뭐 플레이오프, 국제대회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OK저축은행에서 좀 많은 힘든 경험을 했더라도 그때 그런 소중한 이제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를 밟아봤다. 그 경험 자체가 선수에게 주는 동기부여나 배움이 좀 달랐겠죠. 초반 때 브리온 때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던 이기던 연습 과정이 뭐 좋던 나쁘던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안 좋을 때마다 이게 예를 들면 연습실에 있다가 숙성이 먹을까 이러면서 새벽 2시에 이제 제가 한 숙성이 고 이러면서 제가 좀 많이 먹어서 그땐 좀 쪘죠. 그 살을 제가 찌운 거긴 하거든요, 사실. 한중이가 그때 저랑 같이 젠지 연습생 하면서 20kg 갔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원망을 많이 듣는데 너무 미안하긴 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랑 한중이가 정말 가까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관계가 유지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원래 어릴 때 요리사가 꿈이었는데 커가면서 다 꿈이 바뀌는 거니까. 요리는 만들어 먹으면 재미있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냥 안 할란다 이러고 있다가 환중이요? 환중이가 요리를 했었나? 요리는 잘 모르겠는데 먹긴 잘 먹더라고. 잘 먹고 제가 끓여준 짜파게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라면이나. 함정 선수 그동안 이제 본인이 요리 실력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있는 건 아니고 혼자 심심할 때 이제 뭐 재료를 사서 그냥 만들어 먹는다. 약간 새로운 음식이나 이런 거 먹으면 좀 경험으로서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음식에서 주는 행복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필라프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첫 도전이기도 하고 근데 워낙 잘 준비를 해주셔서 그냥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이 엄청나. 그죠. 그래도 내는 게 감칠맛에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스카우터님도 만나고 최우동 감독님도 만나고 서로 살찌우게 된 책임이 있다고. 오범 감독님보다 그래도 스카우터님의 그게 더 크긴 하죠. 스카우터님이 이제 꼭 연습이 다 끝나고 새벽 4시나 5시에 불러요. 저는 항상 제 의견하고 상관없이 항상 이제 거기 멤버에 껴져 있던 저는 이제 규칙인 줄 알고 다 같이 밥을 먹으니까 항상 껴서 먹었던 건데 규칙이 아니다. 안 먹고 싶었으면 안 먹을 수 있었다 이러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거를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5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들어가면 저는 이제 또 항상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항상 7시, 8시쯤 자다가 그때는 잠이 워낙 없어서 한 11시 45분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미리 나와서 연습을 시작했죠, 1시에.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아, 잘하고 있죠. 표정이 왜 굳었어? 네? 표정이 왜 굳었어? 너 왜 이리 치러? 원래 이래요. 아니야, 진 거 아니야. 볶음밥은 꼬들꼬들해야 돼. 에이, 아니. 근데 왜 이리 치냐?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지져요? 좀 짜. 짜요?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요거만 넣어. 응, 됐어. 야, 너 잘하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로 나가. 예? 이걸로 나가. 가게 차리라고요? 은퇴하면 가게 차려. 제가 카운터 볼 테니까 이모님이 해주세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거는 내가 같이 생각해볼게. 네가 투자를 해. 내가 가서 월급 받고 일해줄게. 오케이? 좋죠. 맛있어. 잘하네. 고기가 엄청 많네. 뭐 이쁜 거를 담아. 끝?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었어. 고기가 생각보다 너무 잘 익어서 이쁘던가? 네, 이분한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죠. 보겠습니다. 비주얼 괜찮은데요? 맛 평가를 해주세요. 맛있죠? 맛있는데요? 너무. 약간 그 선수들은 약간 요리하는 모습 못 보니까 약간 선입견이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맛있네요. 네. 맛있는데요? 그죠? 한 입만 먹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완전 색깔 딱 좋네. 딱이네. 아까랑 똑같아. 아니야, 아까는 좀 지렸어. 아, 예? 색깔도 진했고. 야, 맛있어 보이네. 윤기가 잘 보인다. 밥 한 숟갈 더 훨씬 낫잖아. 맛은 있네. 잘하네. 너는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네. 저요? 그건 아니고. 선수들 중에 네가 잘났다, 야. 그건 당연하죠. 그건 5명 중에 제가 제일. 인정. 응. 이 이후에 또 젠지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뭐 같이 하고 싶었지만 되게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감독이라는 게 선수들이 잘해야 저도 잘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뭐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롤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롤을 잘하는 사람의 생활 규칙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대로 그냥 연습하면서 그때 당시 또 이제 원딜 선수도 페이지 선수가 이제 홀업이 돼서가지고 형들 따라하지 마라. 우리 갈 길 가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갈 길이 어떤 거야? 그냥 연습만 하는 거죠. 네. 남들 빨리 퇴근해도 그냥 늦게까지 게임하고 그냥 그래. 저도 승은 아무래도 일단 결승전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떨지 궁금했는데 다들 그래도 베테랑이다 보니까 좀 게임이 불리해도 어떻게 잘 끌어가고 해서 운 좋게 우승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했던 것보다는 많이 발전했다고 느꼈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길 가다가 갑자기 이 머릿속에 갑자기 유레카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하면 게임이 더 잘 되겠구나 하면서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딱 3번인가 딱 그게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면 좀 더 잘해지는 것 같아요. 젠지 연생 때 한 번이랑 브리온 1년 하고 나서 한 번 하고 이제 젠지 때 한 번 이런 거. 한 번 또 더 올까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 사실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정도로 이제 탄탄한 기본기 위주로 승부를 보면서 성장을 한 건 이런 서포터 쪽에 있어서 이 선수를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입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드네요. 넥션 치면서 치즈. 들의 단점
발점을 메꿔왔던 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 팀 참 이게 월주 갔을 때는 항상 연습교가 좋아서 항상 뭐 잘할 것 같은데 하다가 작년에다가 똑같은 패턴의 느낌으로 이제 BLG한테 졌었는데 그냥 저 혼자 이제 다른 선수들 좀 챙겨주다가 그냥 속으로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또 떨어졌네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다 생각이 정리돼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까지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멘탈이 그렇게 나가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올 줄 몰라가지고 이제 탑으로 최수 선수가 온다길래 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텐데 좀 적응을 잘 시켜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합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했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배려할 부분 다 알아서 배려하고 의견도 다 좁히면서 챔피언 티어 같은 것 정리 같은 것도 다 잘 돼서 그때부터 약간 슬슬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전에 느꼈던 하나생명에 대한 인상과 지금의 하나생명이 좀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 이전에는 굉장히 잘하는 팀이면서도 좀 경직된 면은 존재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경직이라는 게 제가 느낄 땐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도 내가 믿는 픽이 있고 확신을 가진 것들을 하는데 상대 입장에서 다 아는 것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올해 하나생명 입장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면서 더 많은 시도를 하려고 하고 더 다양한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종종 근데 이런 것들이 팬분들을 정말 좀 미치게 할 때도 있어요. 와 이런 조합 왜 하는 거냐. 근데 항상 이제 중계진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 모습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 하나생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딜라이트 선수 전 세계의 서포터들과 비교해 봐도 가장 모범적이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계열의 서포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종이가 사실 점점 이제 나이가 1살, 2살, 3살 먹을 때마다 마지막 과제가 있긴 하죠. 이제 나이라는 편견과도 싸워야 될 시기가 올 거고 번아웃 같은 거 너무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잘 이겨낼 선수고 금방 이겨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환중이가 계속 플레이해야 될 목적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이가 월즈 우승 했었나 잠깐 기억이 안 나. 못했잖아요. 예. 월즈 한번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 너도 그 성취감을 맛봤으면 좋겠다. 나처럼. 예. 이건 그냥 농담이고요. 끝까지 올라가서 좀 끝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제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제가 발전하다고 안 느끼면은 은퇴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그냥 1등, 2등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스스로가 계속 발전을 하는 거를 느끼는 게 저는 프로게이머라는 특수한 직업 덕분에 좀 여러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어차피 그만두면 후회할 거를 알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못 내리는 것 같고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오래된 목표가 있다. 프로게이머 하면서 다들 약간 이제 롤드컵 우승을 하고 싶다가 다들 주 목표일 텐데 작년 T1 BLG 경기 보고 그냥 결승전은 그래도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e스포츠 판에서 이렇게 오래 한 선수들을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고 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유지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가게 되면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가까운 목표일 것 같고 최대한 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해서 성적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기고 질 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응원에 힘 많이 얻어서 더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